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거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일만 해도 1 비트코인당 850만 원이었는데요. 2021년 4월 10일에는 6,700만 원까지 올랐다가 또 6월 8일에는 그 절반 수준인 3,7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6월 15일에는 4,500만 원이 됐어요. 그야말로 널뛰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인데 일본 이름인 것 같지만 가명이기 때문에 누군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관리하는 행태에 분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돈을 마구 찍어서 화폐를 타락시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상적인 화폐를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만든 겁니다. 발행량을 그래서 딱 고정을 시키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안전성과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를 대체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처음에는 기존 화폐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을 받는 상점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워낙 가치가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점들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화폐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어떤 물체가 화폐로서 통용이 되려면 가치가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거래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사는 사람이 그 돈을 내고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겠죠.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가치가 급락할 것 같다, 급격히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파는 사람이 그 돈을 받고 물건을 내주려고 하지 않겠죠. 즉 돈의 가치가 불안정하면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런 돈은 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돈처럼 받는 상점들이 생겨나다가 이제는 대부분 사라진 이유가 바로 가치의 극심한 불안정성 때문인 겁니다. 비트코인도 가치의 이 극심한 불안정성 때문에 화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도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하는 것을 굳이 막지는 않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지난 6월 9일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사용하겠다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 시행은 90일 후 9월부터입니다. 엘살바도르는 멕시코 아래쪽에 위치한 인구 650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법정 화폐가 된다는 것은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고 또 상점에서 비트코인을 내고 물건을 살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법정 화폐이기 때문에 누구도 비트코인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서 이득을 받더라도 양도소득세 같은 자본이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이나 주식 같은 자산은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도 법정 화폐가 아닌 상태에서는 팔아서 차익이 생겼을 때 정부가 세금을 매기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통화가 되면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그 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겁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이 법이 통과된 날 세계 비트코인의 가격은 9%나 뛰었습니다. 수요가 늘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이 나라의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이 나라의 GDP 총액이 260억 달러인데 세계 총 GDP가 81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는 세계 전체 경제에서 0.03%에 불과합니다. 만분의 3이에요. 참고로 우리나라 GDP는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조 5,860억 달러, 엘살바도르의 61배입니다. 이처럼 이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의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화폐로 채택하든 간에 그 자체가 세계 비트코인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 것, 수요가 오른 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실험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이 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정착시키는 데 성공을 한다면 비트코인 값은 더욱 오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로 이것이 퍼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엘살바도르의 새로운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은 부켈레 대통령입니다. 39살의 젊은 대통령이에요. 왜 이렇게 하려는지 그 의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국민에게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엘살바도르는 가난한 나라예요. 인구의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2020년 1월 현재 인터넷 보급률은 59%. 이것도 최근 들어서 많이 좋아진 것이 그렇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사용하다 보면 더 많은 국민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송금 수수료를 아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엘살바도르 사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미국에 나가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모국의 가족들한테 송금을 하는데요. 2020년의 경우에 그 액수가 59억 달러, GDP의 23%에 달합니다. 엄청난 비중이죠. 그런데 송금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송금 수수료를 줄여보겠다, 이런 목적도 있는 겁니다. 셋째, 미국의 영향력을 줄여보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사실 자국 통화가 없습니다. 2000년부터 자국 통화를 폐기하고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채택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물가는 잡혔지만 미국의 통화 정책, 미국의 자금 사정에 따라 자기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미국의 제재라도 받는 날이면 꼼짝할 수도 없어진 상태인 거죠.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데는 미국의 영향을 줄여보려는 의도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대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의도는 그렇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목적, 이것은 비트코인 채굴을 주력 산업으로 키워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보겠다,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체결되려면 누군가가 그 거래와 관련된 블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암호를 풀어서 블록을 완성해 줘야 합니다. 그 암호를 푸는데 성공을 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일정량의 비트코인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 과정이 금채굴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마이닝, 즉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암호를 풀기 위해서 많은 계산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전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만큼 전기요금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싼 지역, 전기가 싼 나라가 채굴에 유리해지는 겁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3분의 1이 나오거든요. 또 북극 지역에 가까운 아이슬란드에서는 8%가 채굴이 됩니다. 이유는 전기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은 전기를 값싼 석탄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전기값도 싼 거예요. 아이슬란드는 풍부한 물을 가지고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전기값이 싸지요. 그 값싸고 풍부한 전기를 활용해서 암호 푸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엘살바도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뜨거운 마그마의 지열로 발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화산이 20개나 있는데 그중에 5개는 아직도 살아있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마그마가 땅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열과 수증기를 활용해서 값싸게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거죠. 부켈레 대통령은 라지오라고 하는 이 국영지열 발전소에 이미 증설을 지시했다, 이렇게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GDP의 25%를 늘릴 수 있다는군요. 글쎄요, 멋진 상상이긴 한데 생각처럼 잘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경제는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값이 떨어지면 전 국민의 재산과 소득이 같이 추락하기 때문이죠. 대외부채도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제대로 된 거래가 이루어질지부터 의문인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가치가 오를 것 같으면 구매자가 내지를 않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판매자가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비트코인 값이 출렁거리는 이게 화폐가 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인 거죠. 법으로는 어쨌든 거부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손해보는 거래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 그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구든 비트코인을 가져오면 정부가 미국 달러로 바꿔주겠노라,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달러의 기금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는 나라에서 과연 그렇게 교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문제입니다. 비트코인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그 손실을 고스란히 다 정부가 다 떠안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외채를 갚지 못해가지고 IMF 신세를 져야 하는 나라인데 비트코인 값까지 떨어지면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벌써 엘살바도르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달러로 바꿔주다 보면 나라 재정이 엉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IMF도 국제결제은행 BIS도 모두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이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감옥에 수감된 조폭 출신 죄수들 수백 명을 나체로 포개에 앉혀놓은 사진 혹시 보셨죠? 기억날 겁니다. 부켈레 대통령이 직접 시킨 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반대파 갱단원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갱단원들 반대파끼리 같은 감옥 방 안에다가 가두어 놓고 문을 아예 용접을 시켜버려라. 그래서 봉쇄를 해버려라 라고 지시를 하겠답니다. 감옥 안에서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이라는 얘기예요. 조폭들의 살인과 범죄가 세계 최악인 나라이긴 하지만 이 나라가 아무리 범죄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서로 죽이라고 그렇게 부추긴다는 거, 이건 정말 너무 야만적이죠. 어쨌든 부켈레 대통령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마음을 먹었으니 90일 후인 9월부터 비트코인은 이 나라의 법정 통화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나라의 경제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성공을 할 경우에 다른 중남미 국가들, 예를 들어서 파나마라든가 파라과이 같은 나라들도 뒤를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 수요는 늘고 가격은 더욱 오르게 되겠죠. 엘살바도르는 세계 경제를 위해서 매우 흥미롭고 귀중한 실험에 착수한 셈입니다.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